자, 며칠 전에 고위급 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 문재인 두 사람이 통화를 했고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 이후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과는 달리 현실적인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요.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통화가 되었는데요. 자, 트럼프는 성격도 괴팍하고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인데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공치사를 하고 아부하니까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져서 문재인 정권의 지금 남북 간의 대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을 하면 저는 바보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허허허 하면서 지금 한국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 잘 하고 있다, 잘 해보시오 하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은 100%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차피 올림픽 전에 미국이 북한을 쪼개겠다고 이렇게 압력을 넣고 한국이 대화하는 부분을 잘못된 거라고 초를 치고 막으려고 해봤자 한국이 북한, 중국을 업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서 올림픽을 방해한다고 지수되면 솔직히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워야 되죠. 미국이 지금 이 판에 배를 띄운 겁니다. 자, 말로 갖고는 우리는 지금 한국 정부가 일으킨 이 밀물에 올라타자. 단 우리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서 한국이 이탈하려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 올림픽 이후에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군사훈련을 중단하려고 하거나 북한에 뭘 해주려고 할 때는 그때는 한국을 반쯤 이렇게 죽여놓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의 통화에서요.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한다 말이 사실이 아니다. 남북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 위한 북미 대화로 전개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 측 평창 올림픽 고위급 대표 단장으로 한국에 온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예상하지 않고 좋은 기운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백악관에서 이 노르웨이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로버트 네일러 해병대 사령관이 엄청난 전쟁의 기운이 다가온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 미국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걸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모르는 걸 그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과 미국이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좋은 대화가 많이 오가고 있다. 좋은 기운이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라건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견에 대한 문답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북한이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적절한 상황에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어차피 올림픽까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트럼프는 기왕에 못하는 김에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고 또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정인이 이야기하는 류의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고 동남 복미를 하는 거 아니냐, 한국과 통해서 미국을 이렇게 포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남북 대화를 단지 남북 대화만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청와대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양 정상이 한미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남북 대화가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 위한 미 북간의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전망하고 향후 남북 간 회담 진행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하에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군사적 공격이 없을 것임을 이렇게 밝혔다고도 전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었다고 평가를 했고, 앞서 문대 신년 회견에서도 남북 대화가 성사되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말에 남북 대화가 한미 공조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자, 이 통화는 올 들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 4일 북한과 회담을 하기 전에 회담이 결정되고 나서 통화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 9일이죠. 북한과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자신의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미국이 대기 겁이 나는 겁니다. 북한하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다 이야기했느냐, 다 이야기 안 했느냐? 자, 북한에 뭘 해주겠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을 꼬드기고 있느냐? 또 중국에는 물밑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그건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다 알겠죠. 남은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면 그 모든 자기가 한 행동들을 다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만약에 이 모든 사실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을 건가 저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도 물밑에서 벌어진 일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 정권은요, 문정인,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등이 이미 일찌감치 2월 달에 미국 갈 때부터 문정인이 그리 떠들고 집권하면서 사드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이럴 때부터 이미 북한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다 짜두고요. 중국에 가서 이렇게 물밑에서 뭔가 약속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서 진행을 시켜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과정을 보면요, 문정인이 툭툭 던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몇 달 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오고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이런 과정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거는 정교한 프로세스 로드맵에 의한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미국한테는 일부만 이야기하고 있을 거고 미국이 화가 날 때마다 그게 아니다, 무기 사주겠다, 트럼프의 공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달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 공조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실제 하는 행동은 또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살살 달래놓고 뒤통수 때리고 살살 달래놓고 등 뒤에서 칼 찌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인 이상 두려워서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가
속이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요. 자꾸 통화를 하는 겁니다. 북한과 회담하기 전에 통화하고 회담하고 난 이후에 통화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말로 때우는 부분은요. 국제관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곧 행동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다가왔을 때 말로 때우는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죠. 트럼프 보고 문 대통령이 나는 당신의 평생의 노예가 될 거니까 나한테 힘만 요구 국면에서 좀 실어달라고 한다 해서 트럼프가 문 대통령의 말을 믿겠습니까? 뭘 믿어요? 행동을 믿겠죠. 근데 행동은 말과 달리 함부로 던질 수가 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트럼프와 찰떡궁합이다라고 보이고 싶어하는 이 포장도 머지않아 껍질이 벗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는 이 문 대통령과 통화해서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 문 대통령을 미국은 100% 지지한다 말을 하면서 펜스를 올림픽에 보내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한마디로 100% 지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허구성을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통화를 나누어서 나는 매우 해피하다. 그것은 한국의 우매한 국민들한테 미국 대통령과 다 통화를 나눴고 미국도 대화를 100% 지지하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는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매한 국민들은 문 정권 지지한다. 남북 대화도 어찌 저리 잘하노. 이제 이래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좀 쏟고 계십시오. 머지않아서 행동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될 순간에 모든 것이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말과 달리요. 지금 미국의 전력이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대응을 해서 한반도에 완전히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이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공군의 60%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전력은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와 그 다음에 해상 초계기, 그 다음에 핵 잠수함, 해저 무인 잠수정, 전략 폭격기 등이 지금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요. 아태 지역의 미군의 병력을 이렇게 지상군은 50에서 46만 수준으로 4만 명을 감축하면서 해군과 공군 전력을 지금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무력 충돌을 하게 된다면 그 대부분은 해군 공군 전력이지 지상군 전력은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력 배치에는 일본이 지금 손발이 가장 잘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바다에서 상공에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에 더 진전된 버전인 블록 2A를 이 발사 실험에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 서부 이와쿠니 기지에 미 해병대 소속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 10대를 배치하기도 했고요. 또 사드 레이더를 장착한 조기 경보기를 일본에 배치를 했습니다. 일본도 올해 예산안에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편성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군사력을 급증시키기 위해서 무기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각종 이 섬들에 대한 방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해군 공군을 중심으로 엄청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F-35 전투기와 신형 조기 경보기, 글로벌 호크 등이 무인기, 수직이 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 전력을 강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조기 경보기 부대까지 만들고 그러면서 이 해군에서도 호위함과 잠수함 정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방어 능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넬러 사령관이 지금 북대서양기구 즉 이 나토와 미 유럽 사령부를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 앞에 가서요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만은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병사들에게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300명이 있는데 하룻밤에 300명이 30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 격려에서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개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지금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해병대 사령관 출신입니다. 자, 지금 한편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발언 이면에 다른 한편으로 모든 상황이 틀어지고 북한이 미국이 예측할 수 없는 핵이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가는 북한에 달려있는 겁니다. 미국은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넘었을 때는 우리가 전쟁이 정말로 하기 싫지만은 북한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주저앉아 있을 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도력을 상실하고 우방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왔을 때는 한국의 무슨 안보나 서울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둘째 문제가 되어버리죠. 자, 그때도 미국이 참을 수 있게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요. 한국이 현재처럼 말로 가지고 때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